안녕하세요. 슈퍼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2차 방정식에서부터 근을 찾아냈다면 우리는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주어지게 될 텐데, 자, 이때 알파라는 것을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베타라는 것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라고 한다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은 둘을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분자를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a분의 c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정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 요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뭐 잊지 않고, 자, 그다음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고, 자, 합은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자,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합은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1이 되고, 자,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2차항 계수 1분의 1차항 계수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 1분의 상수항 3이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5쪽에 있는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16, 그 다음 알파 베타의 곱은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거고, 자, 뭘 할지 모르겠을 때 분수 형태가 나왔다면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마찬가지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7 플러스 1이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통분해 보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니까 49 더하기 2가 돼서 51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1이니까 마이너스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과 곱을 표현을 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5쪽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의 문제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지금은 딱 요 정도 선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풀이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고, 알파 제곱이 7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알파 베타분의 7알파 플러스 1이 되고, 자, 베타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7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7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 형태랑 똑같은 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7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51, 그래서 마이너스 51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두분의 합과곱, 이거를 잘 써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어떤 a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다 그냥 마지막에 a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다는 것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게 되는 거니까 둘의 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전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자, 그 다음 c라는 것은 알파 베타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x 더하기 알파 베타 a는 0이다. 그래서 a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쓰냐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바로 합과 곱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인수분해된 형태로서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형태를 쓴 후에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3, x 빼기 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합이 얼마죠? 합이 1이 되고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다.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합과 곱으로 바로 표현을 해보면, 자, 합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곱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2랑 2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한다면은 곱해서 2가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았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x 빼기 1, x 빼기 2가 의미하는 것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이 x는 1과 x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부터 이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2차식이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이거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방정식을 실제로 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시고 그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고, 자, 복소수의 범위니까 해를 복소수 범위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근까지 나오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우리가 아는 형태로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x는 짝수 공식 사용하시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5 니까 그냥 i가 되겠네요.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따라서 얘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하나,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 플러스 i, x가 2 빼기 i, 이렇게 두 개가 된 거니까 얘네들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을 순서에 따라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자, 첫 번째 할 일은 얘가 는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자, x의 값을 찾아보시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니까 인수분해는, 자,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0의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c를 해주시면은 6이니까 5i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얘도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그 다음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차함계수 3이니까 3을 앞에다 곱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허근까지 나오게, 허수까지 나오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은 2차식이 0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자라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해를 이용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꼴로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했고, 여러분들이 55쪽부터 있는 중단원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